폴란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이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역대급 호황을 가져다주면서 많은 분이 폴란드의 관심과 호감을 느끼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건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어떻고를 떠나 우리 무기 체계 덕분에 폭발적인 군사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 초기만 하더라도 폴란드 내에서 찬성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더 컸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극명한 변화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당장이야 사태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폴란드는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진영 대 러시아로 대표되는 동구 진영의 최전선입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폴 방산 계약 초기에는 유럽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K9 자주포가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평정하고 있다 보니 폴란드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진가를 알아보면서 방산 계약도 성사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고작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특유의 빠른 납품으로 예상보다 일찍 무기 체계를 받아보기 시작한 폴란드가 그 압도적인 성능에 한바구음을 짓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소식이 끊긴 사이 그동안 한폴 방산 계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 있어 단 한 번도 납기일을 지킨 적이 없는데요. 물론 조기 납품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납기일을 어겨왔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민국이 K2 우표 6대를 폴란드에 또 조기 납품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3개월을 앞당긴 298일 만에 2023년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을 모두 조기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행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초도 물량 10대를 납품한 지난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3월 5대, 5월 7대, 6월 6대까지 총 28대를 인도하면서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2개 전차 소대급 물량을 인도한 셈인데요. 이 덕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한폴 2차 방산 계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총괄 계약은 K2 우표만 980대에 육박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1차 인계약에 포함된 물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납품이 예정돼 있는 180대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도 2개 기갑 여단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물량이긴 하지만 진짜는 2차 계약부터 시작인데요. 총괄 계약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50대의 K2PL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사이 현지 공장을 건설, 나머지 37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괄 계약에서 예정된 물량의 무려 82%가 2차 계약의 성사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물량만 보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제야 진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계약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는 폴란드 처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내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들먹이며 벌써부터 2차 계약이 무산된 듯 호들갑 떨고 있지만 정작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설왕설래할 것 없이 눈앞의 1차 계약 이행에만 충실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분명 2차 계약이 중요한 건 맞지만 폴란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호들갑 떨지 않고 기본에 충실할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는 뭐가 됐든 잡을 수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선 안보 문제가 상당히 위태로운데요. 당연히 러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를 막아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벨라루스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폴란드가 아주 강력한 발러 국가인 반면 벨라루스는 뼛속까지 칠러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러시아의 물밑 지원을 받아 상당히 군의 무장 수준이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적극적인 군사개혁을 감행하면서 구소련권 국가들 치고 굉장한 강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꾸준히 참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벨라루스는 직접 참전을 최대한 피하면서
하면서 교묘하게 전쟁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러시아 이중대 취급하며 오랫동안 대립해온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인데요. 더군다나 폴란드와 벨라루스 사이에서 발생한 난민 사태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최전선이라는 소리를 듣는 데에는 바로 이 난민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데요. 서글픈 얘기이긴 하지만 중동 지역의 내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난민을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으로 유입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일종의 정치적 미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 사태는 서유럽의 입구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게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서 폴란드군과 난민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병사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5,205억 원을 들여 대규모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면받고 있을 뿐이지 난민을 사이에 둔 폴란드와 벨라루스와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문제는 벨라루스와 다르게 폴란드군의 현대화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갑 현재에 있어 대부분의 물량이 노후화된 T-72와 PT-91 트바르디 그리고 레오파르트 2A4, 2A5인데요. 심지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72와 PT-91은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대부분 퇴역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빠른 납기 속도와 압도적인 성능을 모두 겸비한 K2 우표는 폴란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K2가 아니라면 언제 인도받을 수 있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만 믿은 채 국경을 비워놔야만 합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 안보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단순히 K2를 수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폴란드 현지 안보 환경에 맞춘 K2 피해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방호력인데요. 전투 중량을 기존 55톤에서 60톤급으로 증량하면서 측면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을 부착했고 RCWS를 탑재하면서 승무병의 안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물론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km 밖에서 700mm 이상의 균질화변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과 최소 750에서 800mm 이상의 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장갑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 시스템, 전장 관리 시스템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 장비를 탑재하면서 운용 편의성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견적까지 다 받아놓은 마당에 폴란드가 굳이 사업을 뒤엎고 다른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맺은 기본협정은 본 협정 이전에 체결하는 사전 준비 단계로 MOU나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을 띱니다.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다 보니 관례상 계약이라는 단어보다 협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기업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기본협정 또한 계약 내용을 뒤집는다거나 수정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기본협정에만 앞서 말씀드렸던 K2 우표 개필러 물량 180대, K2PL 라이선스 생산 800대, K9 수출 670문, FA50GF 12대, FA50PL 라이선스 생산 36대와 함께 도입 예정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통제 지휘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차 계약을 통해 K2 우표 180대, K9 자주포 212문과 120mm, 150mm 포탄 및 기관총 탄약, 폴란드군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방산 패키지가 이행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기본협정을 틀어버리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폴란드의 손해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지난 2022년에 K2 우표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폴란드의 국영방산기업 PGG는 이미 폴란드 내 K2PL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과 차세대 IFV 공동개발을 위한 제휴협정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만에 하나 기본 협정을 깨뜨리고 2차 계약을 뒤엎어버린다면 이 모든 걸 제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잃을 게 너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2 옥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FA50 계약을 통해서 폴란드가 얻을 이득도 상당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3년 중반 FA50 GF 모델 12기를 인도받고 2028년까지 FA50 블록 20 성능에 준하는 FA50PL 전체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를 위해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1조 1,700억 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납부한 상황인데요. 잘 알려지지 않긴 했지만 여기에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현지 종합정비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건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입 편제를 나토식으로 전환하려 하는 폴란드에 이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조건인데요. 현재 폴란드 공군은 순차적으로 미그-29를 F-35A로 전환하고 수호이-21을 FA-50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파일럿 훈련까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국제비행훈련학교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FA-50은 F-35, F-16 계열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는데 9시간이면 충분한 전투기입니다. 애초에 모체가 고등훈련 전술임문기로 설계된 만큼 하이급 전투기로 기종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경이적일 정도로 짧은데요. 이를 감안하면 계약이 틀어질까봐 급한 건 폴란드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폴 방산 계약에는 우수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라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폴란드와의 계약이 큰 변수 없이 두 나라 모두 윈이 나는 사례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